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일본인이시면서도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아주 좋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마 지금 삭발투쟁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발표해 주시죠. 네, 우리 재승호 교수님 또 김수환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똑같이 북한인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갈망하는 분들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저 의원님 또 우리 모로모토 선생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셨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민주당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을 탈출했습니다만은 넘어온 지 이틀 만에 제 가족들이 모두 여독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다 사망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 머리를 깎으면서 그 6명의 식구에 대해서 한 명에게라도 반성이 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마침 우리 옆에 김성민 대표가 제 머리를 깎아주었으니까 2명 가족에게 반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저는 이 남한의 그 정치 권력 구조를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고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고 7천만 민족의 모든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이 의회에서 우리 박선영 의원님 같이 연약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한 몸 바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이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인권법의 개정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들은 북한 주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에 지역을 둔 분은 목포 시민한테 표 잘 받으면 되니까 목포에 잘 보이면 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누구도 방치된 상태에서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박선영 의원님께서 우리 탈북자들도 한 10명 정도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라면 그분들이 아마 천군만마가 되어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만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일 모레 본회의가 열려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몇 년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아무도 고함을 치거나 뭔가 울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 헌법이 아까 두 분 발표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영토조항에 분명히 북한 국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인데 그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권력 개편도 단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면 초기에 이제 전쟁이 난다, 북한을 자극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지금은 역효과가 발생한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이런 머리해적인 발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북관계에 대한 머리해이며 그분들이 바라는 과거 10년 정권에서 권력의 유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북한 2천만 동포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남북관계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북한의 모험적인 군사 도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북한은 3대 고갈에 직면해서 붕괴 직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물리적인 공세 못지않게 이런 인권법 제정이라든지 법률적인 제도적인 이런 그 공세를 가할 때 북한은 체제 약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인권을 개선한다든지 체제를 개혁 개방한다든지 이런 변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정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단순하게 탈북자를 구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 법적 그 호소가 대한민국의 그 모델이 북한에 어떻게 전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균형이 변하고 바로 그것이 평화로 정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권이 평화보다 우선됐다는 것은 대단히 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라는 것은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바로 인권을 무시할 때만이 그 체제를 존속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 무시되지 않는다면 그 체제는 분명히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압력을 가하고 또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북한 동포들의 이것을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배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 인권법 제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접 북한에서 어려운 그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오셨고 그 가족이 정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 이러한 비극을 겪고 계시고 생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